우리는요, 서 있으면 앉고 싶고, 앉고 있으면 눕고 싶다는 말이 있습니다. 우리는 점점 편해지고 싶어져요. 여러분들이,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이에게 너무 편의를 계속 이렇게 해줄 때, 편의를 도모해 줄 때, 아이는 계속 편해지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?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나아가서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거쳐서 스스로 반듯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편의를 많이 제공해 줘서 아이가 그 편함에 익숙해져서 20대, 30대, 40대에도 편함에 익숙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가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, 남과의 관계에서는 남 탓을 하기 쉬운데, 잘 되면 내 탓, 못 되면 조상 탓, 이런 말도 있듯이 남 탓, 보이지 않는 조상 탓을 하거나, 자손들은 부모 탓을 하거나 그 윗대 조상 탓을 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부모들은 자식 탓하기가 쉽지는 않아요.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되거나 자식이 어떻게 힘든 어떤 역경을 겪을 때 내 탓은 없나라고 살펴봅니다. 그리고 그것을 내 탓으로 하기 쉽죠. 아니, 자식은 부모 탓하기 쉬운데 부모는 자식 탓하기가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내 탓이오. 자식이 잘못된 것도 내 탓이고, 자식이 속상해하는 것도 내 탓이고, 모든 자식이 어른이 돼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,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.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만 해도 전쟁을 겪은 나라고요. 식민지배를 겪은 나라고,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역경 속에 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?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진국 대열에 낀 엄청난 나라를 만들었죠. 자, 이 선진국 대열에 끼게 누가 만들었다고 보십니까? 자, 역경을 겪은 세대가 만들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? 힘들고 어려운 세대가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나온 겁니다. 그런데 그렇게 6.25 전쟁을 겪고, 또 우리나라가 황폐화돼서 정말 그렇게 지금의 우리나라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신 많은 분들은 역경 속에 계셨던 분들이란 말입니다. 그런데 그 역경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세대가 내 자손이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내 자손이 그런 거 겪으면 부모는 지금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? 와, 내 탓이요. 모든 게 다 내 탓이겠네요. 근데 지금의 현대 사회의 모든 심리학을 비롯하여 모든 책들은 다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야 어떻게 된다, 이렇게 말하고 있다. 저는 이 부분에 다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든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성향대로 크기 쉽다. 단지 그 아이가 바르게 갈 수 있는 본보기를 부모가 보여준다면 그 영향은, 좋은 영향은 줄 수 있다. 하지만 좋은 영향을 준다 해서 다 바르게 자라는 것은 아니다. 그리고 나쁜 부모라고 해서 모든 자녀가 다 나쁘게 자라는 것도 아니다. 나쁘게 자라기는 쉽지만요. 그런 영향을 받기 쉬우니까요. 우리가 6.25 전쟁을 겪은 세대는 시체가 쌓여 있고 많은 부분에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, 가정이라는 것이 유지만 돼 있어도 감지덕지하던 그런 세대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어릴 때부터, 어린아이가 청소년 시기부터 자기 동생들을 책임지고 갔던 세대도 있습니다. 그런 세대도 많이 있고요. 그런데 그들은 다 이상하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의 논리로 말하면요, 부모님이 일하느라 바쁘고 또 먹고 살기도 어려운, 하루 한 끼 먹기 살기도 많이 어려웠던 사람들이, 그 사람들 틈에서 자손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까? 어떻게 자랐을까요? 6.25 전쟁을 겪은 그 세대가 낳은 자손들은 또 어떻게 자랐을까요?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
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은 황폐화된, 피폐화된 가정 하에서 사랑력, 부모의 관심력, 내가 먹고 살아야 됐던 거 아닙니까? 부모님이 안 해준다고 부모님이 뭐를 안 했다. 지금처럼 부모님이 사랑을 줄 줬다. 부모님이 뭐를 해주지 않았다. 부모님이 뭐를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. 이렇게 원망했습니까? 그들은 자기 사회에 자기가 그렇게 있는 것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해왔고 그 최선을 다해온 것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또 결혼을 하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스스로 누가 그렇게 책임 가져라 막 이렇게 강요했습니까? 이래야만 된다 막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강요받았어요? 그때는 교육열도 그렇게 막 높지도 않아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가르치는 자손이 한둘이고 못 가르치는 자손은 더 많고 막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자손들이 뭘 그렇게 엄청난 교육들을 받아서 지금의 선진국을 만들었단 말입니까?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지금의 모든 교육을 다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제기하고 싶다는 겁니다. 우리는 자손을 가르칠 때 네가 먹고 살 법, 지가 먹고 살 것은 지가 갖고 태어난대. 이렇게 부모들이 말하기도 했습니다. 어쩌면 합리화일 수도 있죠. 자기가 그렇게 여러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 없음에.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스스로 우리는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가는데 길을 안내해 줄 뿐이고 거기에서 모든 역경과 괴로움, 시련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일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. 거기에 부모가 자기 스스로 바르게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 옳게 잘 살아갈 때 아이는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.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. 속으로는 지나 잘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, 부모에게. 그런데 아이는 나는 내 생활에 내가 열심히 살았어. 너는 네 시대가 다르니 네 시대에 발맞춰서 너의 삶을 열심히 스스로 만들어 가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지. 내 탓이오. 애가 역경을 당연히 그 아이는 이 시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시대에서 처음 겪는 이 사회에서 처음 겪는 일이니 시련과 여건과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처음부터 잘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. 사회에서는. 그렇다면 그 시련을 겪고 도움을 스스로 정말 너무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을 해라.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할 때 비로소 부모 말을 들을 때가 된 거 아닐까요? 그렇지 않고 스스로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자립된 아이를 스스로 잘 가는 아이니 내가 손대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. 우리는요.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다는 말이 있습니다. 우리는 점점 편해지고 싶어져요.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이에게 너무 편의를 계속 이렇게 해줄 때 편의를 도모해 줄 때 아이는 계속 편해지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.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나아가서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거쳐서 스스로 반듯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편의를 많이 제공해 줘서 아이가 그 편함에 익숙해져서 20대, 30대, 40대에도 편함에 익숙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가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.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중에도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는 또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잘못했기에 자손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에 부모는 또 자기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. 또 부모가 자기 탓을 하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서 자기가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부모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